통영시와 거제시가 화장시설 공동사용을 협약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두 도시의 시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 혜택은 늘고 새 시설을 짓는 예산은 줄이게 됐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메달 소식을 전해온 사격의 인기가 한층 높아지면서 일반인도 사격을 즐길 수 있는 창원 국제사격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 삼간 계곡에서 불법으로 취사나 야영은 물론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도 하천과 산림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 시설이란 인식으로 기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시설입니다. 반면 지어진 화장장도 운영하는 순간부터 적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통영시와 거제시가 화장장 공동사용이란 해법으로 난관을 극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입니다. 4개의 화장로를 갖춘 최신 시설로 하루에 16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데다 통영 시민이면 누구나 10만 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 거제의 상황은 다릅니다. 인구 23만의 도시에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거제 시민 83%는 이미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이 혐오 시설로 인식돼 건립도 쉽지 않아 지역민 혜택이 없어도 비용을 감수하며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자체 화장장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게 대다수고요. 그렇지만은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불편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10달에 걸친 협의 끝에 통영시와 거제시가 통영 화장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화장시설을 두고 지자체의 경계를 허문 경남의 첫 사례입니다. 이번 협약은 통영과 거제 양시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었던 화장시설 사용을 두 지역이 서로 협력해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 공동 사용으로 건립 비용은 물론 두 도시 모두 연간 운영비 적자를 줄이게 됐습니다. 실제 거제시의 자체 화장시설 건립 비용은 건물을 포함해 500여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거제시는 화장시설 건립 비용 중 통영시 부담금 절반과 진입로 개설 비용 99억여 원을 지급해 통영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통영시와 화장시설 공동 사용하면은 우리 화장시설 건립비 약 250억과 매년 5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거제 시민과 우리 통영 시민과 동일한 혜택으로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혐오 시설로 기피하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화장시설. 두 도시의 협력을 통한 혜택은 이르면 10월부터 30년간 이견이 없다면 계속 연장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일 메달 소식을 전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격인데요. 네, 한층 높아진 사격의 인기에 일반인도 사격을 즐길 수 있는 창원 국제사격장이 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4대 선 사수가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원반을 맞추는 클레이 사격에 나선 이들은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 마음이 급해 허공에 쏘기도 하지만 총소리와 함께 원반이 깨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이들은 최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메달 사냥을 보고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올림픽 시즌이기도 하고 휴가철이랑 겹쳐서 같이 이제 액티비티로 즐길 수 있는 이제 운동을 찾다가 이제 사격을 찾았고 이제 사격을 직접 해봤을 때 이제 가족들이랑 엄청 즐기는 것도 좋았고 엄청 스릴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렸습니다.
올림픽의 인기 덕분에 어린 학생들도 생소했던 사격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실제 총은 아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관역을 향해 한 발 한 발 방아쇠를 당깁니다. 올림픽 보다가 사격이 재밌어서 여기 오게 됐고 생각보다 관역이 작아갖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격 체험이 한창인 이곳은 창원 국제사격장.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와 아시아 사격 대회 등 국제 대회가 열리는 곳이지만 방문객들도 사격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격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평소 다루기 힘든 총을 직접 쏴보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딴 10m 공기 소총을 비롯해 권총 실탄 사격과 스크린 사격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선전한 사격 선수들 덕에 사격장 방문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번 사격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루에 평균 약 200명 정도 왔었는데 현재는 하루 평균 350에서 400명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연이은 금빛 총성을 울리면서 한층 높아진 사격의 인기. 창원시는 올림픽으로 오른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경찰청은 9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활동용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부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부시장이 사조직을 결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령군 의회가 지난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예산 규모는 5,582억 원 규모로 주민 편익 사업과 의령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2차 추경을 비롯해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의령군과 군의회는 1차 추경 예산안 대폭 삭감, 공무원에게 막말 파문 등 여러 논란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합천의 대표 여름축제 중 하나인 합천 바캉스 축제가 3만 7천 명 넘게 다녀가며 인기몰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구는 지난 2일부터 5일간 정양 레포츠 공원에서 열린 축제 기간에 3만 7,600명, 하루 평균 7,50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년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9일간의 행사에는 6만 7천 명, 하루 평균 6,700명이, 2년 전에는 5만 1,200명, 하루 평균 5,700명이 찾았습니다. 구는 올해 새로운 장애물 경기인 킹 오브 더 합천은 물론 워터풀장, EDM 워터밤 등 다채롭게 더해진 행사가 흥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창원 지역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11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수출입 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09억 5,928만 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29억 9,733만 달러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수송기계와 전자기기 등은 수출액이 오른 반면 전자부품과 산업기계 등은 감소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승용차와 조선업 수출 호조가 수출액 상승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와 풍력발전 설비 부유식 하부 구조물 제작과 마살링 수행을 위한 독점 공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에퀴노르는 현재 정부가 동해에서 추진 중인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울산시 연안 70km 해상에 1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50기를 설치해 총 750메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더위 식히러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긴 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불법 야영부터 취사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피서객이 늘면서 산간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계곡물에 몸을 담근 사람들. 한편에선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한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물놀이 후가 가장 맛있다는 라면부터 삼겹살과 갈비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먹다간 과태료 3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100m 내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산림이 인접한 계곡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지만 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보온병에 물을 담아와 붓는 건 가능하지만 물을 끓이는 건 안 됩니다. 야영장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천부진에 구기름이 산적해 있는 곳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불법 야영도 골칫거리입니다. 계곡 내에선 취사와 함께 야영도 금지돼 있지만 버젓이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불 피운 흔적은 물론이고 설거지와 세면을 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엔 언제 버려졌는지 모를 쓰레기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피서객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 산림 면적지에서 이렇게 불을 놓으시면 과태료 분석. 여기서 여기는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야 인천에서 오늘 일일이 찾아보고 계곡에서 취사가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취사가 저는 이쪽이라는 게 다 고맙던데 오늘 아침에 경고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집 물건인데 그런 경고는 안 붙여져 있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스하게 붙여져 있으면 그런 거 봐요. 법규를 알고 있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불 한번 나면은 대형 화재로 이렇게 또 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매년 단속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매번 처분이 어렵다 보니 좀처럼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하천부지는 지자체, 산림은 산림청의 관리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단속과 관리 주체가 모호한 점도 문제입니다. 궤도했는데 이게 불 피우면 안 된다고 궤도해요. 그런데 말들은 안 듣는 걸 뭐 자기네들 뭐 배고파서 먹는 걸 뭐 어떻게 해. 그것까지 뭐 강제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무더운 여름 쉴 곳을 내주는 청정 계곡과 산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가 공룡 엑스포 준비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고성문화관광재단은 휴장 기간 동안 관광지 내 시설을 정비하고 엑스포 행사 준비를 위한 전시작품 교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항포 관광지는 2024 공룡 엑스포 개막일인 10월 2일 재개장합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 개최지인 김해시에서 전국 단위 육상대회가 열립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45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는 전국 초중고 육상 선수 1,200여 명이 각 시도를 대표해 참가합니다. 경기는 트랙 경기와 필드 경기로 나눠 94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수상 이력은 진학식 경기 실적에 반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